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지식 탐험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에코프로, 종목 코드 886510이죠. 이 기업에 대한 종합 투자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현재가 88,300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네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뭐랄까 본질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또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해 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그 핵심만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가 명료하게 정리해서 당신께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바로 시작해보죠. 보고서 앞부분에서 에코프로를 그냥 물건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클로즈드 룹, 그러니까 닫힌 고리 생태계를 구축한 기업으로 보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코프로는 그냥 단일 회사가 아니고요.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 과정을 수직 계열화한 일종의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주회사 형태군요. 네, 핵심은 그겁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이걸 하는 에코프로 CNG부터 시작해서요. 원료를 확보하고 또 중간재, 그러니까 전구체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수산화 리튬 만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최종 제품인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EM까지,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또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이 완전한 닫힌 고리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원료부터 시작해서 제품 만들고 나중에 폐기물 처리하는 것까지 그룹 안에서 전부 다 해결하는 그런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주력 제품은 보니까 전기차 주행거리 늘리는데 아주 중요한 하이니켈 양극재이고, 특히 세계 최초로 단결정 기술 양산에 성공했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이게 배터리 수명이나 안정성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맞아요. 그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으니까요. 이 분야 경쟁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요. 그럼 이 클로즈드 루트 구조가 주는 이점은 뭘까요? 그냥 효율적인 거 말고 전략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효율성 문제를 넘어섭니다. 2차 전지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핵심 원료? 리튬이나 니켈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의 가격 변동성이나 공급망 불안정성이거든요. 맞아요. 맨날 뉴스 나오죠. 네, 이 클로즈드 루프 구조가 바로 이런 본질적인 리스크에 대한 강력한 방어막, 일종의 경제적 해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외부 충격에 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경제적 해자라. 안정성 말고 또 다른 이점도 있을까요? 보고서에서는 이 구조가 또 어떤 강점이 있다고 보나요? 일단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전 공정을 직접 다 관리하니까 품질 관리에서 당연히 우위를 점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요즘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웃 배터리 여권 얘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그런 제도화에서는 재활용 원료를 얼마나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에코프로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이미 강력한 ESG 경쟁력이 되는 셈이죠.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 미래 시장의 어떤 요구 조건까지 충족시키는 그런 전략적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고 하죠. 보고서에서도 2023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되는 이른바 캐즘 현상 때문에 에코프로 역시 실적에 타격을 좀 입었다고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생산 가동률도 떨어지고 재고 평가 손실 같은 것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좀 힘든 시기였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보고서가 주목하는 어떤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전 포인트요? 네, 바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의 부상입니다. 특히 요즘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엄청나게 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대규모 ESS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이게 에코프로에게는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한 배경에 그냥 전기차 시장 회복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ESS라는 아주 강력한 새 모멘텀이 작용했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다들 EV 침체만 보고 있을 때 약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열린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ESS의 중요성은 단순히 수요처가 하나 더 늘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ESS 수요는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좀 큰 개인 소비자 대상의 전기차, 즉 B2C 시장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주로 AI 데이터 센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같은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 즉 B2B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네요. B2B 시장은 좀 꾸준한 경향이 있죠? 그렇다면 이건 에코프로라는 개별 기업을 넘어서 2차 전지 산업 전체를 보는 시각에도 좀 큰 변화를 줄 수 있겠는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2차 전지 산업이 단순히 경기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경기 민감주에서 벗어나서요. AI 혁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같은 구조적인 변화에 힘입어서 꾸준히 성장하는 구조적 성장주로 다시 평가받을, 즉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조적 성장주로의 재평가라. 네.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도 단순히 EV 판매량만 보는 게 아니라 AI 서버 출하량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 같은 새로운 지표들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에코프로가 이제 단순한 EV 부품사를 넘어서 뭐랄까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의 핵심 소재 기업으로 그 위상이 격상될 가능성까지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와, 정말 이건 큰 시각의 전환인데요. 그럼 이런 분석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에서는 실제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보니까 2025년 10월 말 목표 주가 시나리오 같은 게 있던데요. 네, 있습니다. 2026년 예상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확률을 높게 보고 있는 중립적 시나리오, 이게 한 55% 확률인데 이때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2만 원이요? 네,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ESS 성장이 EV 회복세를 어느 정도 상쇄해주는 그런 그림을 가정한 거죠.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좀 더 긍정적이거나 반대로 좀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어떤 가정하에 나온 건가요? 긍정적 시나리오는 한 25% 확률로 보고 목표가는 16만 5천 원인데요. 이건 ESS나 AI 관련 수요가 기대를 훨씬 뛰어넘고 EV 시장이 V자 반등을 보여주고 또 헝가리 공장 같은 미래 가치가 좀 빠르게 주가에 반영될 경우를 상정한 겁니다. 반대로 보수적 시나리오는 20% 확률의 7만 5천 원인데요. 이건 EV 회복이 좀 더디고 L자형으로 가고 공급망 문제나 원자재 가격 급등 아니면 고금리 부담 같은 악재들이 계속될 경우를 우려하는 거죠.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으로는 역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ESS라는 새로운 구조적 성장 스토리, 또 IRA나 CRMA 같은 정책적 수혜, 헝가리 공장 가동 같은 미래 성장 가시화, 이런 것들을 꼽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아직은 좀 불확실한 EV 수요 회복 문제나 중국 쪽 LFP 배터리와의 가격 경쟁, 그리고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같은 것들은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기술적으로 부담이 있으니 조정 가능성도 언급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여러 요인들을 좀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걸 보고 이걸 중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로 해석하는 시각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 속에서도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겠죠. 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에코프로는 클로즈드 루프라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EV 시장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딛고 ESS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서 턴어라운드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헝가리 공장처럼 미래를 위한 투자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유효해 보입니다. 다만 주가에는 이미 상당 부분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보고서가 주로 하이니켈 양극재하고 ESS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에코프로가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양극재 개발이나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소재 연구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살짝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었죠. 네, 보급형 전기차나 ESS 시장에서 LFP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전고체 배터리는 미래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에코프로의 이런 기술 다각화 노력이 성공한다면 현재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EV나 ESS
중심의 논의를 넘어서서 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와 시장 내에서의 위상은 과연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당신에게도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앞으로 에코프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더 주목하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